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저 튜터 우종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IT 관련돼서 해석이 필요한 뉴스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딱 접속을 했는데 개인정보 동의 관련된 팝업이 뜰 거고,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8월 9일부터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어,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팝업이 논란이 되었다가 7월 29일 메타에서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우리 하지 말자, 그냥 동의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메타는 왜 강제로 동의를 받으려다가 포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강제 동의 관련된 팝업이 떴습니다. 일단 사진도 별로 구리고요. 특히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8월 9일 이후에는 너 동의 못하면 사용할 수 없어 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검색도 해보시고 문의도 해주시고, 이게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면은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 하면 9일부터 사용 불가, 페북과 인스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그리고 메타의 횡포에 이용자 분노, 뭐 이런 게시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개인정보를 쓰겠다고?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니 동의를 안 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못 쓴다고? 네가 뭔데 동의를 안 한다고 못 쓰게 해? 이렇게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유럽과 인도 쪽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안 했거든요. 이거 동의 안 해도 쓸 수 있지만 동의하면 네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국에서는 너 동의 안 하면 8월 9일부터 못 써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또 알려지면서 더 열이 받았습니다. 메타, 예전 이름은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아니 원래 우리가 니네 개인정보 계속 쓰고 있었어. 그래서 이미 쓰고 있는 걸 한 번 더 동의 받아가지고 딱히 예전보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더 수집한다거나 개인정보를 더 이상하게 이용한다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대놓고 동의해, 니네 체크만 하면 돼, 큰 차이 없어, 그냥 얼렁얼렁 해. 요게 메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똑똑해진 거죠. 아니 내 개인정보 이거 다 달라고 해서 니네 광고에서 돈 버는데 쓸 거잖아, 싫어, 찝찝해, 안 써 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개인,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막 나와가지고 메타이 썩을 놈, 개인정보 수집을 멈춰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7월 29일날 메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 우리가 안 할게. 근데 이거 원래 수집해서 쓰던 건데 니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우리가 원래 쓰던 거를 그냥 명확하게 한 것뿐인데 미안해,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은 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할까요? 첫 번째, 네 피드를 최적화하려고 쓰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고 네가 싫어하는 건 내보내고, 네 친구들이 누가 친한지 알아서 친구들의 소식을 좀 더 잘 보여주고,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피드를 만드는데 쓸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 소소하게 돈 버는데 또 네 개인정보를 쓸 예정이야. 그런데 보통은 요런 느낌이죠. 메타가 네 피드를 최적화하는데 개인정보를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은 이렇게 해서 난 돈 버는데 조금 쓸게, 이런 거지만 아시다시피 메타는 돈 버는데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피드에 뜬 광고인데요. 아마 여러분처럼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웹 서비스라던가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코드 한 줄만으로 FC 뭐 이런 광고를 받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요 사이트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이트와 관련된 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광고들을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 제가 방문했던 웹사이트 정보 등등등을 고려해서 페이스북이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노출시키기 때문이고 꽤 성과가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사 뉴스에 떠다니는 그런 배너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이런 배너 광고들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이 광고가 더 광고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비 대비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모든 행동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도 개인정보 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페이스북 뭐 유출이 됐고 하나투어도 유출이 되고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인정보 이슈들이 많이 생겼어요. 페이스북을 제가 처음 만난 게 2013년 뭐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페이스북 동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22년에 봤더니 페이스북이 내 개인정보를 이거 찝찝한데? 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생각의 전환이 급진적으로 올라간 거죠. 자,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사용자들은 개인정보를 뭐 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 왜 메타는 이렇게 팝업을 띄워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 업데이트 동의 안 하면 앞으로 사용 못해?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팝업을 왜 띄웠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메타의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틱톡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오르긴 하지만 폭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SNS의 원조격인 페이스북은 이용자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광고 매출을 합쳐보니까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왜 감소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의 ATT 때문인데요. 아니 갑자기 애플이? 뭔 소리지? 바로 ATT, 앱 추적 투명성, 영어로는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사용자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쓰는 동시에 개인정보가 메타로 가게 됩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쓰기만 썼어. 그래도 내 개인정보는 메타로 가게 되죠. 그러면 메타는 이걸로 뭐 하느냐? 앞에서 보여드렸던 개인정보로 사용자들의 관심이 있는 타겟 광고를 집행합니다. 물론 피드 최적화도 시키지만 사실 돈 나는 것은 타겟 광고니까 어떻게 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해서 매력적인 광고를 만들지? 요거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갑자기 애플이 ATT를 들고 나왔습니다. ATT는 짧게 말하면 이런 거죠. 원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접속만 해도 개인정보가 메타로 갔는데 이제는 메타 너 사용자한테 허락받고 가져가 라고 애플이 중간에서 커트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트를 시켰느냐? 사용자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실행시키면 화면같이 이렇게 뜹니다. 땡땡땡 앱이 다른 회사의 앱 및 웹사이트에 거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할 건데 너 허용하겠어? 라고 물어봐요. 아니 내 활동을 추적한다고? 일단 말도 좀 기분 나쁘게 써놨죠. 당연히 앱 추적 금지 요청을 누르겠죠. 만약에 허용을 누르면 내 개인정보가 다 추적된다는데.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70에서 80%가 앱 추적 금지 요청을 눌렀습니다. 허용을 누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도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지만 앱 추적 금지 요청을 눌렀죠. 그러면 사용자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했는데 ATT의 추적 금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메타는 사용자의 무궁무진한 개인정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광고 성과가 낮아질 것 같다라고 모두들 예상했는데 실제로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광고 성과가 많이 낮아졌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만원을 내서 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지금은 100만원을 넣었는데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성과가 떨어지니 다른 광고 플랫폼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주들이 메타를 떠나는 거죠. 메타 입장에서는 애플 때문에 개인정보도 잘 못 받고 안 그래도 지금 사용자가 감소하거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인정보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받아야 광고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구글도 잠깐만 애플이 개인정보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쿠키를 종료하려고 해. 이 쿠키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면서 남기는 흔적들인데요. 이거를 구글이 에드테크 기업들한테 막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판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 거야. 그러나 쿠키만큼 디테일하게 개인정보를 주지
않겠어. 그리고 쿠키는 2024년에 종료할 예정이야. 그러면 이건 역시도 메타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지금은 아이폰 영역에서만 타격을 입었는데 구글이 쿠키를 종료한다. 이 뜻은 곧 구글 쪽에서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용자가 앱은 열심히 사용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구글 애플로부터 못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광고 성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로 시작해서 메타의 매출이 떨어졌고 이거는 애플과 구글 때문이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애플도 갑자기 팝업 띄어서 앱 추적 금지 관련돼서 동의를 받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니 애플도 강제로 했잖아 라고 해서 이놈이 나온 겁니다. 애플도 갑자기 팝업이 팡 떠서 앱 추적 되고 있는데 너 할 거야? 안 할 거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적 금지 버튼을 누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강제적으로 띄어서 개인정보 동의 받자 이렇게 만든 건데요. 사용자들은 아니 왜 내 개인정보를 쓰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개인 언론 시민한테 정치권이 야 썩을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미안해 안 할게 라고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번에 과감한 작전을 시행했지만 실패했고요. 지금 주가 보시면은 이게 1년이거든요. 와 정말 장난 아니죠.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행을 해봤지만 나가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타는 왜 강제로 개인정보 관련된 동의를 받으려다가 포기했을까? 왜냐하면 애플이랑 구글한테 다구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랬다. 물론 이게 좋냐 나쁘냐 라고 얘기한다면 사용자 입장에는 좋지 않죠. 하지만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는 메타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